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무는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각오를 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 아쉬웠던 한 해를 뒤로하고 다가올 희망의 새해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40년생 용띠 조순자 할머니. 반평생 서문시장에서 비단 장사를 하다 5년 전 미련 없이 그만뒀습니다. 내년이면 84살. 다시 한번 용의 해를 맞는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갑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뭐 자식들도 다 지그대로 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즐겁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새해는 더 즐겁게 살다가 가면 돼. 올 한 해 시민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2023년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경기에다 인력난까지 겹쳐 겨우 버텨냈는가 하면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방에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매매 거리가 시내가 거의 없어요. 진짜 보통 부동산 쪽에서 1년에 보통 시내든 딴 데든 매매를 한두 건씩 하거든요. 돌아보면 아쉬움 많은 한 해였지만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을 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간절합니다. 올해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장사도 잘 되고 우리 다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내년에 바라고 싶은 소망은 가족들 안 아프고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지낼 수 있도록 총선에서는 제대로 일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뽑히고 어려운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아쉬움을 뒤로하며 저무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선거를 보름 앞두고 대한항공 칼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실종된 지 올해로 벌써 36년이나 됐습니다. 대구문화방송 특별취재단이 2020년 1월 안다만의 50m 해저에서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촬영한 지도 4년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 촬영한 비행기 동체가 칼 858기가 맞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고 희망에 부풀었던 유족들은 다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수많은 국민이 숨진 칼 858기 추정 동체를 찾고도 어떤 이유로 건져 올리지 않는지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그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유해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유족들의 안타까운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신병철 기자 취재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15명을 태우고 서울로 오던 보잉 707 대한항공 858편이 버마 랭곤 상공에서 실종됐습니다. 이걸 갖다놓고 소원이죠. 이걸 갖다 이름 싸고 묻어주면 그거 그냥 살아온 것처럼 이제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나 있을 때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해주십시오.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96살의 주독순 할머니는 36년 전 칼 858기와 함께 사라진 당시 35살의 큰아들 김선호 씨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칼 858기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 선호 씨가 탑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에서 근무해야 하는 계약 기간이 몇 달 더 남아서 칼 858기를 탈 이유가 없다고 얘긴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기 전 아들이 아닌 다른 탑승객이라도 좋으니 유해만이라도 꼭 찾아주길 갈망합니다. 우리는 찾아온 게 없으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세월호니 뭐니 이 사람들은 다 시신 찾고 뭐 해가지고 다 갖다 모시고 했으니까 억울한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건져갔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987년 11월 29일 칼 858기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떠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태국 방콕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길에 사라졌습니다. 탑승자 115명은 대부분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 파견된 노동자들과 승무원들입니다. 전두환 정권은 사건 발생 열흘 뒤인 12월 9일 단 항구의 유해도 찾지 못한 채 서둘러 수색을 중단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분의 희생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20년 1월 초 사건의 전말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품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MBC 특별취재단이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칼 858기 추종 동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유해만이라도 찾겠다는 유족들의 간절한 소망이 강산이 3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흘렀어야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가 다 온전히 꼬리 부분까지 있다면 제 동생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제가 좌석 배치도를 보니까 제 동생이 그때 당시에 맨 말석에 앉아 있었더라고요. 정말 이 비행기가 858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색은 미얀마 정부와의 협상 등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졌고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희망에서 다시 절망으로 올해 36주기 추모제는 어느 해보다 슬픔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가족을 찾지 못한 유족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858기 동체를 찾아 유해를 수습하여 가족들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그리고 온 천하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칼 858기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36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한과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칼 858기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6년이 흐르면서 유족 중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더 늦기 전에 유해만이라도 찾아달라는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 80대 부부가 아궁이 연기에 일산화탄소 중독 상태로 발견됐는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숨졌습니다. 강추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농촌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 겨울을 나려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장작에서 난 연기가 다량의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기란면의 한 농가에서 80대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상태로 이웃에게 발견된 건 성탄절 오후 5시 40분쯤입니다. 아내는 끝내 숨졌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부가 있던 방 옆에 아궁이에서 뗀 장작 연기가 주택 바닥에 균열 사이로 새어 들어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겨울철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은 농촌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무렵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가니 집마다 굴뚝이로 희뿌연 연기가 나옵니다. 재래식으로 아궁이에 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떼는데 노인 혼자인 집이 대부분이어서 환풍기 설치는 고사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로 온도를 한 13도에서 15도 정도로 맞춰놓고 주로 돌리고 있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되게 추울 때는 군불방에 온돌방에 이제 군불을 지펴서. 농촌 지역 곳곳에서는 이렇게 나무 장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궁이나 하목 보일러의 연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농가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선 아궁이와 안방 사이의 벽이나 바닥에 균열이 커지고 있진 않은지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불완전 연소로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는 장작의 경우 아예 사용을 하지 않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산에서 나오는 연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체 해로운 가스 성분이 아주 소량에 발생하지만은 유해 화학 물질 어떤 접착제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화학 물질이 섞인 그런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아궁이보다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화목 보일러의 경우도 올해 경북에서만 20건의 화재로 이어지는 등 겨울철 농촌 지역 난방기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어제 얼어붙은 저수지에 들어갔던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는데요. 이 저수지에는 안전주의 표지판도 인명 구조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의 대단지 아파트 옆 한 저수지입니다. 저수지는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해 있고 주변에는 출입 금지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 올라간 12살 초등학생이 얼음이 깨지면서 그대로 물에 빠졌습니다. 학생은 친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약간 가 쪽은 좀 두꺼웠는데 그 안쪽에는 되게 얇아 보였어요. 예. 저도 들어갔을 때 바로 그냥 깨지더라고요. 예. 해당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다가 주변이 개발된 뒤 사실상 저수지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이 저수지에는 구명 조끼와 구명 튜브 등 인명 구조 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시는 뒤늦게 사고 현장에 출입 금지 현수막을 붙이고 인명 구조 장비와 안전 펜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한 대로는 금지선을 붙이고 현수막을 들어오는 곳에 다 붙이고 안에 붙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음 깨짐 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 3년간 137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을 경우 몸부림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나오려고 하다가는 얼음이 이제 더 깨지면서 더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이제 얼음판 위에 팔을 벌려서 걸친 상태에서 특히 호수나 저수지가 얼어 눈이 쌓였을 경우에는 얼음의 두께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절대 올라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선남면 72 동기회에서 50만 원, 주식회사 이랜드 리테일 봉사단도 50만 원, 대구 동구 80 신용협동조합 임직원 일동도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20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 군위군과 경북 봉화군, 울릉군 등 3곳이, 공공기관은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6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에 못 미쳤습니다. 민간 기업은 경산 타이코 AMP, 달성군 평화 발레오 등 11곳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대구 경북 뇌경색 환자가 4년 사이에 5%가량 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뇌경색 환자는 2018년 2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1천여 명으로 4년 사이 5.1% 늘었습니다.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2018년 3만 8천여 명에서 지난해 4만여 명으로 4.8% 늘었습니다. 뇌경색에 따른 진료비는 1인당 약 35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제경기대회 지원 공모 사업에 대구 국제마라톤대회와 세계 대학생 태권도 페스티벌이 선정됐습니다. 내년 4월 열리는 대구 국제마라톤대회는 1위 상금을 대폭 올렸는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원이 지원되면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7월 계명대학교에서 열리는 대구 세계 대학생 태권도 페스티벌은 태권도 단일 종목 최초의 세계 대회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2023년도 집단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영양사 등 공통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직종과 특수 운영 직군의 기본급이 월 6만 8천 원 인상됐고 명절 휴가비는 10만 원 인상돼 연 17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근속수당의 근속 상한을 22년으로 1년 더 늘렸고 청소년 등 고령의 특수운영 직종과 영어 회화 강사 등 강사 직종에는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사과 생산량은 39만 4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0.3% 감소했습니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은 생산량 24만 4,900여 톤으로 25.9% 감소했습니다. 배도 지난해 대비 26.8% 줄어든 가운데 경북은 27.3%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고령화에 따라 폐원하는 과수원이 늘어나고 병해충과 저온 피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이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5년 연장을 담은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 법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통과됨에 따라 농어업인들은 오는 2026년까지 면세유의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